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요, 이 수레가 좀 이상하죠. 수레 보면은 기둥이 이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개밖에 없고 앞에 우리가 봤을 때 정면 쪽에 기둥이 없죠.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AI로 만든 거 이미지라서 그래요. 챗 GPT로 보고 이거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사진 속 인물 당연히 AI가 만든 사람이라서 이게 누굴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죠. 자, 친구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앞에서 빨간불을 봤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겨서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겠죠. 근데 브레이크 레버를 살짝 잡아당기면 자전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겠죠.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앞에 강아지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강아지 안 치우려고 브레이크를 꽉 잡겠죠. 브레이크를 꽉 움켜쥐면은 자전거는 금방 정지를 할 테고요. 잘못하면은 이제 자전거를 급정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야구공은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어깨가 좋은 이제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외야에서 홈으로 이제 공을 휙 던지면 홈까지 쭉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투포한 선수가 쇠공을 아무리 힘껏 던져도 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 만큼 쇠공이 멀리 날아갈까요? 거의 외야에서 홈까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데 이 투포한 선수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한들 이 쇠공을 던지면은 그만큼 날아갈 거니까 하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힘을 얼마나 세게 줬는가, 또 공의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따라서 이제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은 외야에서 홈까지 쭉 날아갈 거고 중간에 한번 봐도 이게 튀긴 하겠지만요. 투포한 선수가 던진 공은 쇠공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힘을 세게 주어야 하느냐, 또 그래서 이제 자전거 급정거를 하고 또 공은 얼마나 무거워야 아무리 세게 던져도 멀리 나가지 못하느냐, 얼마나 이 크기가 좀 기준이 애매하겠죠. 이 얼마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 게 뭐냐면은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뉴턴의 제2법칙이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서 F는 ma다. 이 공식 이제 그 전에 많이 들어봤죠. F는 왜 ma인지 거기에 대해 살펴보는 게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에 힘을 주면 장난감 자동차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정지 상태, 즉 속도가 0이면 0인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속도가 0에서 속도 V로 가속됐다는 소리이기도 하겠고요. 장난감 자동차가 가속되는 크기는 장난감 차를 미는 힘의 크기에 아마 비례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장난감 자동차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알짜 힘이 될 거고요.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는 알짜 힘을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커질 것이고요. 알짜 힘과 속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여기 보면 가속도 A와 알짜 힘 F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의 질량이 일정하면은 장난감 차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도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나연이가 수레를 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연이는 똑같은 힘으로 수레를 민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레 위에 놓이는 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레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대신 이제 만약에 나연이가 짐의 개수와 상관없이 수레를 똑같은 속도로 이게 민다고 하면은 이제 짐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는 힘은 나연이가 수레에 주는 힘은 이제 일정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요. 수레에 주는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레의 가속도 크기는 줄어들겠죠. 근데 얼만큼 줄어드느냐?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은 물체의 가속도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감소할 겁니다. 알짜 힘의 크기 F가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 M에 반비례하는 거죠. 가속도는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겁니다. A는 M분의 F, 그러니까 가속도 A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A는 M분의 F에 비례할 거고, 이걸 조금 다시 정리하면은 가속도 A는 K 곱하기 M분의 F가 되고요. 여기서 K가 뭐냐면 비례상수입니다. 근데 만약 힘의 크기 1N을요, 질량이 1kg인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의 크기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A는 K 곱하기 M분의 F라는 이 식을요, A는 M분의 F라고 이제 고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1이고 가속도가 1이다. 그때 생기게 하는 힘의 크기를 1N이다 하면은, 여기 A는 K 곱하기 M분의 F에서 A, M, F 다 1 집어넣게 되면은 K 값 역시 비례상수 역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A는 M분의 F라고 고쳐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힘 F를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분모에 있는 M을 좌변으로 옮기면 F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턴은요, F는 ma라는 그 유명한 식, 바로 뉴턴의 제2법칙, 이걸 일명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힘을 가속도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 바로 가속도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며, 가속도 A의 크기는 작용한 힘 F에 비례하고 질량 M에 반비례한다. 또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뉴턴 제2법칙을 통해서 이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턴 제2법칙에서 물체의 질량과 작용한 힘을 알면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V는 V0 플러스 AT 해가지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했고, 위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이 T에 대해서 T를 소거해서 정리하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제 F는 ma에서 유도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뉴턴 제2법칙, 즉 일명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힘의 방향과 같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이 식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힘 F는 알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힘을 다 합한 뒤 남은 알짜 힘을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하죠. 그리고 F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잖아요. 일명 벡터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힘의 방향도 함께 고려해서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하영이가 질량이 2kg의 물체를 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끌 때 가속도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어떤 건지 찾아보면,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으니까 수직 아래로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이제 만약에 중력 가속도 값을 9.8m/s 제곱이라고 하면은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질량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해서 19.6 뉴턴이라는
중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땅으로 푹 꺼지지 않고 그냥 수평면 바닥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수직 위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수직항력의 크기 역시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의 반대이겠고 크기는 19.6 뉴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물체를 20 뉴턴의 힘을 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체를 당기는 힘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중력과 수직항력, 그 다음에 하영이가 물체를 당기는 힘 20 뉴턴을 모두 합하면 R자 힘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과 수직항력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의 반대이니까 서로 상쇄되겠고, 남은 힘은 하영이가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끄는 힘 20 뉴턴만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F는 ma에서 중력 가속도 a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a는 n분의 f가 되겠고요. 이제 각각의 힘 F R자 힘은 20 뉴턴, 질량은 2kg 대입하면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될 겁니다. 또 물체는 오른쪽으로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겠죠.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물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물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작용하는 그 경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에 역추진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우주선이 지표면에 앉을 때 착륙하는 쪽으로 연소된 연소가스를 계속 분사하자는 걸 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는 스타쉽 우주선이 쭉 우주 발사대에서 날아 올랐다가 다시 이제 우주 발사대 안으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복귀할 때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이제 역추진력을 쏴서 이제 제 위치로 이렇게 쭉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연속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물체는 속력을 점점 늦추다가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바뀐 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자동차가 이제 막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것 생각해 보면은요, 급정거한 자동차는 곧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속력을 줄이면서 계속 앞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가 될 겁니다. 자, 운동 방향과 정반대로 힘이 계속 작용하는 예로 공을 위로 던져 올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으로 공을 던져 올리는 거를 우리는 또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하죠. 수직으로 던져 올린 공은 어떻게 될까요? 허공 위에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위치에서는 딱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바닥에 떨어지겠죠. 또 이제 공이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고서 떨어지는 거는 중력 때문이라는 것은 뭐 친구 여러분들로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허공으로 던진 공은 속력을 점점 줄이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떨어질 때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이거 역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운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직으로 이제 공을 던져 올릴 때는 운동 방향은 하늘 위지만은 이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과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0이 되고요. 0이 된 다음에도 계속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중력에 작용하는 쪽으로 이제 물체가 이제 공이 움직이겠죠. 공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냐? 이제 바닥에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이제 좀 볼게요. 질량이 2000kg인 우주선이 오른쪽 방향으로 10k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만일 우주선의 엔진이 작동해가지고 100N의 역추진력이 작용하면은 우주선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진행한 거리는 각각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거 풀어본데 단 연료 소모로 인한 우주선의 질량 변화는 무시하고요. 속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우주선이 뭐냐면 이 우주 탐사선은 이제 보이저 1호고요. 보이저 1호의 질량은 721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질량이 2000kg로 나와 있죠. 질량이 2000km짜리 이제 우주선 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저 1호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먼저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과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와의 관계식으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이 식이 있죠. 이 식에서 T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T는 A분의 V-V0라는 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10k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V0는 10km/s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미터로 환산해주면 V0는 1.0 곱하기 10의 4승 m/s가 될 거고, 힘 F는 M 곱하기 A, F는 MA잖아요. 여기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A는 M분의 F로 이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죠. 그럼 힘 F에 역추진력을 작용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100N, 그 다음에 질량이 2000kg이니까 2000을 대입하면은 이 식은 2000kg분의 마이너스 100N이 되겠고, 힘의 단위 뉴턴은 이제 F는 MA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단위 뉴턴은 질량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크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kg 분의 마이너스 100N은 2000kg 분의 마이너스 100kg 미터/세크 제곱으로 이 단위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은 거는 이 힘이 역추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세크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V0인 1.0 곱하기 10의 4승 미터/세크와 A값, 가속도의 값인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2승 10의 마이너스 제곱 미터/세크 제곱을 시간 t를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 t는 a분의 v-v0라고 나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 10의 제곱으로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기호가 빠졌네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세크 제곱분의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0이 되겠죠. 0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4승 미터/세크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10의 5승 초가 나오죠. 2 곱하기 10의 5승 초면 몇 초예요? 20만 초가 되겠죠. 20만 초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55.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역추진력 마이너스 100N을 계속 가하면은 이 물체가, 이 우주선이 멈추는데 55시간 30분이 걸린다는 소리 되겠죠. 그럼 55.5시간 동안 이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요, 이제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그리고 가속도와 이동 거리의 관계식으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라는 식이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S잖아요. 그래서 S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고,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은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세크 제곱이니까 이거 대입하고,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1 곱하기 10의 4승 미터/세크,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 좋겠지만, 이 강의 특성상, 유튜브라는 강의 특성상 바로바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했더니 1 곱하기 10의 9승 미터가 나왔습니다. 10의 9승 미터면 얼마냐면 이제 킬로로 환산했더니 100만 킬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N의 힘을 가하면, 즉 역추진력 100N의 힘을 이 우주선에 가했더니 우주선이 멈추는 데는 55시간 30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이 우주선은 100만 킬로를 이동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제2법칙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뉴턴의 제2법칙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